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공격 하나를 파고들면 핵 말고도 겹겹이 쌓인 이유들이 나옵니다. 이란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 트럼프가 처해 있던 정치적 위기, 그리고 이 둘이 딱 맞물린 타이밍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여러분 지갑과도 연결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공격을 단순하게 보십니다. 이란이 핵을 만들려 하니까 때렸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연히 터지는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 뒤에는 반드시 계산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계산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이란 핵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씁쓸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란에게 처음 핵 기술을 가르쳐 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1957년의 일입니다. 그때는 이란이 미국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 혁명이 터지면서 두 나라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란은 혼자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한 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핵 개발을 멈추면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거래였습니다. 이란도 동의했고 실제로 농축 수준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2018년 트럼프가 이 합의를 깨버렸습니다. 약속을 지켰더니 뒤통수를 맞은 이란은 다시 농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짜리 악순환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미국이 가르쳐주고 사이가 틀어지고 한 번 합의했다가 깨지고 이란이 다시 올리고 결국 폭격.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그 타이밍에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격 이틀 전 미국과 이란은 스위스에서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멈춰라. 이란의 답도 명확했습니다. 낮추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는 건 안 된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급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란이 폭격당한 핵시설을 미친 속도로 복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콘크리트로 감싸고 흙까지 덮어 위성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기고 있었습니다. 땅속 벙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3주만 더 지나면 어떤 폭탄으로도 뚫을 수 없다고, 더 기다리면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란 안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던 일입니다. 둘째, 이란은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25 년 12월 테헤란의 시장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란 돈인 리알은 10년 만에 가치가 수십 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물가 항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왔고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하는 말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1979년 혁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기회를 봤습니다.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라를 바깥에서 한 방 더 때리는 것과 멀쩡한 나라를 처음부터 무너뜨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시위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속하라. 도움이 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때렸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트럼프 본인에게도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트럼프는 국내 위기에서
탈출이 필요했습니다. 공격이 터지기 8일 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던 상호 관세가 불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세금을 물려 미국 공장의 일자리를 되찾겠다는 대표 공약이 법원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간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지율은 흔들리고 스캔들은 터지고 경제정책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로 그날 트럼프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 중이라고. 불과 몇 시간 만이었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곧바로 이 단어를 꺼냈습니다. 꼬리가 개를 흔든다. 대통령이 국내 위기에 빠지면 해외에서 큰 사건을 일으켜 국민의 시선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관세, 위법 판결, 스캔들, 선거 위기로 채워지던 뉴스가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다로 바뀌는 순간 이전의 모든 것은 묻힙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또 하나가 작동합니다.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데 대통령을 공격할 때가 아니라는 심리.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위기 때마다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트럼프가 중동에서 얻는 경제적 계산입니다. 넷째, 중동 긴장이 트럼프에게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관세로 막힌 것을 중동이 대신해 줍니다. 흐름을 따라가 보십시오. 이란이라는 위협이 존재하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 같은 중동 나라들이 미국에서 무기를 삽니다.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군함. 그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어디에 세워지냐가 중요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같은 곳입니다. 미국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경합주의입니다. 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표가 됩니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표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이 제일 안전하다며 미국 국채를 삽니다. 미국 정부는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는 국방비가 너무 많다고 반대하던 의원들도 지금 전쟁 중인데 라는 말 앞에서 막기 어렵습니다. 관세로 뽑아내지 못한 예산을 국방과 안보라는 이름으로 뽑아내는 것입니다. 하나의 톱니바퀴가 다음 톱니바퀴를 돌리는 구조입니다. 핵 때문이기도 하고 타이밍 때문이기도 하고 돈과 표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먼 나라 이야기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석유의 절반 이상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석유가 한국까지 오려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아주 좁은 바닷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란이 바로 이 바닷길 옆에 있습니다. 이란이 화가 나면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가 이 길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을 때 이란 국회에서 해협을 막자는 결의가 나왔습니다. 그날 하루 국제유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유소 가격이 오릅니다. 택배비가 오릅니다.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비용이 오릅니다. 마트 라면값, 과자값, 전기요금까지.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세계가 불안해지면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바깥에서 사오는 모든 것이 또 비싸집니다. 물가가 이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계산, 이란의 핵, 시위대의 분노, 대법원의 판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주유소 가격, 마트 장바구니 내 통장장에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란을 공격했을까? 핵 때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협상은 결렬됐고 핵시설은 3주 안에 손댈 수 없는 벙커 속으로 들어갈 판이었습니다. 이란 안에서는 시위대가 정권의 심장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의 핵심 경제 정책을 뒤집었고 중간 선거는 코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긴장이 유지되면 무기가 팔리고 공장이 세워지고 표가 되고 예산이 풀립니다. 각각 다른 곳에 쌓여온 퍼즐 조각들이 이 시점에 전부 겹쳐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뉴스를 보시든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에 보이는 이유 말고 그 뒤에서 누가 무엇을 얻는지,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타이밍은 왜 하필 지금인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됐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